안녕하세요. 박문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일상생활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살펴봤지만 일상생활 지원이라고 하는 건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래서 취사에 관련된 거랑 세탁에 관련된 거랑 그리고 청소랑 우리 주변 정리하는 거랑 관련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우리 식사 준비에 대해서 우리 더 보고 갈 건데요. 우리 식사 준비에서 우리 식품의 위생 관리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의 위생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당연히 모든 식품은 유통기한 당연히 확인해야겠죠. 그죠? 다음에 올바른 식품 보관 방법에 따라서 보관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부패 변질된 식품 먹으면 안 되죠. 그럼 이거 폐기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폐기할 때 그냥 폐기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폐기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부패나 변질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무슨 보관해야 되는 거냐면 냉장, 냉동 보관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 냉동식품을 빼가지고 해동을 시켰어요. 근데 해동시킨 걸 다시 집어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냉동시킨 걸 해동시켰는데 걔를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냉동시키는 건 아닌 거고요. 그죠? 다음에 뚜껑이나 포장을 개봉한 식품은 빨리 다른 용기에 담아서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고요. 빠른 시간 안에 사용하는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식품을 다루기 전과 후에 당연히 감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손 씻기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 보관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얘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생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선 같은 경우에는 생선은 당연히 그냥 먹으면 안 되고 머리랑 내장 제거해야 되잖아요. 다음에 한 끼 먹을 분량만 밀폐 봉투에 담아가지고 당연히 냉동 보관해야겠죠. 그죠? 다음에 조개류 있잖아요, 여러분. 조개류는 물에 담그는 것보다 어디에 싸는 거냐면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개류는 신문지에 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문지에 싸는 게 몇 개 있는데 걔는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우리 시금치 같은 잎채소는 어떻게 보관하는 거냐면 세워서 보관하는 거고요. 다음에 감자, 고구마는 냉장 보관하는 거 아니고요. 어디에 싸는 거냐면 신문지에 싸가지고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개류도 신문지에 싸고요. 감자랑 고구마도 신문지에 싸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거고요. 다음에 데친 채소 있잖아요. 데친 채소 같은 경우에는 냉장 보관이 아니라 우리 냉동 보관하는 거고요. 그죠? 다음에 육류와 어패류는 하루 이내에 먹을 거는 오늘 이내에 먹을 건 냉장 보관하지만 그 외에는 당연히 냉동 보관해야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나오네요. 보세요. 육류 같은 경우에는 잘게 썰면 세균의 증식이 크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잘게 썰면 안 되고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 거냐면 덩어리째 보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닭고기는 굉장히 쉽게 변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상하기 쉽기 때문에 냉장 보관 시 술하고 소금으로 밑간하고 난 다음에 보관하면 좋습니다. 다음에 두부나 달걀, 어묵, 우유 등은 당연히 항상 냉장 보관해야 될 테고요. 그죠? 다음에 달걀 같은 경우에 달걀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 거냐면요. 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달걀은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게 하고요. 둥근 부분이 위로 가게 해서 보관해야 되는 거고요. 꼭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 바나나 같은 열대 과일이잖아요. 걔는 냉장 보관하는 게 아니라 실온 보관하는 거죠. 그죠? 열대 과일은 실온 보관하는데 일반적인 다른 과일은 냉장 보관하는 거고요. 다음에 수박은 잘라서 밀폐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고요. 다음에 우리 얘도 아까 신문지에 싸는 거 있잖아요. 조개류도 신문지에 쌌고요. 그죠? 다음에 감자나 고구마도 신문지에 싸가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요. 또 신문지 싸우는 거 또 나오네요, 여러분. 포도 뭐에 싸는 거냐면 신문에 싸서 냉장 보관이거든요. 그래서 조개류 신문에 싸고
포도 신문에 싸고요. 다음에 감자나 고구마도 신문에 싸가지고 그늘에 보관하면 좋은 거고요. 복숭아는 냉장 보관 아니라 실내 보관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거 온도 외우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냉장실은 5도씨, 냉동실은 영하 15도씨 이하로 유지를 하는 거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에 냉장실과 냉동실의 음식을 보관할 때는 냉기의 순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용기 사이를 좀 띄어야 돼요. 다닥다닥 이렇게 붙으면 이런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간격을 띄워놓고 용기를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한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당연히 볼게요. 그럼 당연히 안전한 식품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청결해야 될 거고요. 익히지 않은 음식과 익힌 음식 분리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도마랑 칼은 우리 좀 구분해가지고 뭐 생선용이라던가 과일용이라던가 구분해서 하는 게 좋은데 육류용이라고 구분하면 좋은데 이렇게 도마가 하나인 경우에는 그 사용하는 순서대로 해놓고 그래서 사용하고 닦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꼭 외우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도마 칼이 1개밖에 없을 경우에 이 순서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채소 해주고요. 과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육생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육생닭.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채소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채소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과일 해주고 그 다음에 육류 해주고 그 다음에 생선 해주고 닭고기를 가장 마지막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닭고기가 냄새가 가장 잘 안 빠지고요. 그리고 안에 이렇게 내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해주는 생선이 마지막이 아니라 닭고기가 마지막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채소 해주고 과일 해주고 육생닭 하시면 돼요. 그래서 채소 해주고 과일 해주고 육생닭의 순서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 육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식으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익혀서 먹고요. 다음에 안전한 온도에서 그래서 냉장 보관할 건 냉장 보관하고 다음에 냉동 보관해야 되는 건 냉동 보관해서 안전한 온도에서 보관해서 먹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냉장 보관하는 식품의 그 기간을 보면 우리 반찬이나 국은 3 내지 5일 다음에 육류는 2 내지 3일, 생선이 가장 짧아요. 그래서 생선은 1, 2일이고요. 다음에 우리 냉동실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 이렇게 보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물 사용해야 되는 거고 원재료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한 식품을 섭취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 우리 음식을 잘못 먹어서 식중독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당연히 음식 만지기 전후에 손 씻기 해가지고 개인위생 철저히 관리해서 감염 예방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조리에 사용된 기구, 도마라던가 칼이라던가 이런 기구 세척해주고 소독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 2차 오염 방지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육류 생식하면 안 되고요. 충분히 가열해가지고 익혀서 드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생육과 조리된 음식은 구분해서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리된 음식과 조리되지 않은 음식을 구분해가지고 보관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도마나 칼 등 조리기구는 구분해가지고 생선용, 과일용, 다음에 뭐 육류용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제가 아까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순서대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채소 해주고 과일 해주고 그 다음에 닭 하고 외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육류 해주고 생선 해주고 닭고기. 그래서 닭고기가 가장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어패류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로 잘 씻고요. 다음에 오염된 조리기구는 10분간 세척 소독하고요. 다음에 조리된 음식을 장시간 실온에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밥이나 국이나 이렇게 조리된 음식은 우리 냉장에서 3일에서 5일 정도 보관 가능하다고 했었잖아요. 다음에 적당량만 조리하고요. 살균이 안 된 우유 마시면 안 되고요. 다음에 고기나 생선류 같은 것도 충분히 가열해서 익혀서 먹어야지만 우리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식기 및 주방의 위생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마철은 습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뭐의 발생이 높냐면 식중독의 발생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식기나 이런 주방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식기류 같은 경우에 깨끗이 씻은 다음에 반드시 물기 제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물기 제거할 때 행주로 닦는다 하면 틀려요. 행주로 닦아서 이렇게 물기를 제거한다는 틀리는 거고요. 자연 건조시키는 거예요. 자연 건조시키는 거죠. 식기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놔가지고 자연 건조시키는 거지 행주로 닦아준다는 건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여름철에는 식기에 나오는 음식물이 빠르게 부패되기서 알취의 원인이기 때문에 즉시 처리해 주는 거 좋은 거고요. 다음에 한 번 사용한 식기라던가 찌든 오염이 발생한 주변 바로 세척하고 관리를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위생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개수대라던가 아니면 가스레인지 수납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수대라던가 가스레인지 밑에 이런 수납장 같은 경우는 소다물로 이렇게 닦으면 좋고요. 아니면 식초 묻혀서 이렇게 헝겊에 묻혀서 닦아주면 좋은 거고요. 다음에 배수구에서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죠? 배수구에서 냄새 날 때는 식초물을 부어가면 악취 제거할 수 있고요. 다음에 우리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희석한 알코올로 닦아주면 좋은 거고요. 다음에 냉장고는 세정제로 닦아주고 아니면 소다물이나 식초물로 이렇게 닦아줘도 되고요. 다음에 수세미 이거 중요하고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수세미는 이 수세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그물형이 있고 또 그물형이 있잖아요. 그물형이 있고 뭐가 있냐면 스펀지형이 있잖아요. 그물형이 있고 스펀지형이 있는데 훨씬 더 뭐가 위생적이냐면 그물형이 훨씬 더 위생적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다음에 칼, 도마 용도별로 구분하는데 구분하지 못할 때는 채소, 과일, 육생닭 순으로 가는 거고요. 다음에 햇볕에 이렇게 건조하고요. 다음에 식기 자연 건조하는 거지 행주로 닦아주는 거 아니고요. 다음에 고무장갑도 조리용 고무장갑이가 청소용 고무장갑 같은 거 비조리용 고무장갑이랑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다음에 안팎을 씻어서 건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만 씻는 게 아니라 안에까지도 씻어서 건조시키는 거고요. 다음에 얘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 플라스틱 용기가 얘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플라스틱 용기가 냄새가 나면 쌀뜨물이나 녹차 티백을 2~3개 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하루만 지나고 닦으면 이 냄새가 사라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실 건 쌀뜨물이나 녹차 티백 을 넣고 놔두면 이렇게 냄새가 이렇게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설거지, 얘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여러분. 설거지 순서는 기름기가 많이 묻은 건 가장 마지막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유리컵이에요. 수저 아닙니다, 여러분. 수저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맨 처음에 유리컵 해주고요. 그 다음에 수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밥그릇 해주고요. 그 다음에 국그릇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반찬 그릇 해주고요. 그래서 밥그릇, 국그릇 해주고요. 다음에 반찬 그릇 해주고요. 다음에 기름이 많은 프라이팬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실 건 수저보다 유리컵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름기가 가장 많은 프라이팬은 가장 마지막에 설거지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사 준비하는 취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 우리 일상생활 지원관리가 뭐라 그랬어요? 밥하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는 거라서 밥에 대한 취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 거고요. 다음에 빨래해주는 세탁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탁에 관련된 의복 및 침상 청결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탁에 관련해서 우리 의복 관리에 대해서 볼게요. 그럼 의복 관리의 기본 원칙은 당연히 속옷은 매일 교환하고 세탁 시 헹굼 충분히 하고 햇빛에 건조하고요. 다음에 새로 구입한 옷은 바로 입는 게 아니라 한번 세탁한 후에 입는 거고요. 다음에 감염이 의심되면 같이 빨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염이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구분해서 세탁을 해야겠죠. 같이 빨면 안 되고요. 다음에 의류 버릴 때 우리 어떤 물건을 옮기거나 이동하거나 폐기 처분하거나 버릴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대상자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상자에게 미리 동의,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잠옷 같은 경우는 우리 편하게 입는 옷이잖아요. 수면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탁하기 쉽고 내구력이 있으며 감촉이 좋고 땀을 잘 흡수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밤에 자다가 땀나고 하니까. 다음에
세탁 방법, 세탁 방법 잘 봐야 되죠. 이게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되는지, 손 세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는지, 중성세제로 세탁을 해야 되는지, 우리 그늘에서 말려야 되는지, 그런 것들 잘 봐서 옷감의 종류 구별해서 세탁 주머니에 넣어서 세탁하고요. 다음에 여벌의 의류는 충분히 보충하고요. 여러분, 모직물 같은 경우는 우리 해충의 피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모직물에는 방충제를 넣어서 보관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해충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모직물에는 방충제를 넣어서 보관해서 해충의 피해를 막아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우리가 돌보는 대상자들에게 노인 대상자들의 어떤 의복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당연히 지금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하고 신체활동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고 느슨하고 보온성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가벼우면 좋을 테고요. 느슨하고 보온성이 있으면 좋을 거고, 당연히 입고 벗기 쉬운 게 좋을 테고, 체형에 맞는 디자인이고 불편하지 않고 장식 과도하지 않을 거고요. 그런데 얘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저녁에는 이렇게 어두운 계열을 입으면 잘 안 보여가지고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게 저녁에는 어떻게 입어야 되는 거냐면 밝은 색상의 옷을 입어서 구분을 할 수 있어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좀 줄여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신발은 굽이 낮아야 되고 폭이 좁지 않아야 되고 뒤가 막혀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슬리퍼 같은 거 신으면 이렇게 벗겨져가지고 낙상의 우려 같은 거 있잖아요. 다음에 양말과 신발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돼 있으면 당연히 좋을 거고요. 다음에 속옷은 피부를 자극하지 않고 흡수성, 그래서 면 제품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의복 선택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우리 침상 청결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침상 관리를 하는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전기 코드 등으로 발에 걸려가지고 낙상에 우려 있기 때문에 발에 걸리는 이런 것들 정리정돈하고요. 다음에 불필요한 물건, 쌓여있는 물건, 손이 닿는 높이로 정리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물건에 이름 써서 수납장소 알기 쉽게 하고요. 다음에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품이나 간병에 필요한 물품은 손에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놓으면 좋겠죠. 대상자가 그때그때 쓸 수 있는 물품은. 다음에 침상 정도는 청결히 하고요. 다음은 방은 습기가 차지 않고 공기가 깨끗하고 조용하고 햇빛이 잘 드는 방은,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방 같은 경우에는 남향이나 남동향이 좋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방은 무슨 향이 좋은 거냐면 남향이나 남동향이 좋은 거고요. 다음에 우리 습기 차지 않고 공기가 깨끗해지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3 내지 4시간마다 창문을 열어서 자연 환기시키는 게 좋겠죠. 그죠? 다음은 우리 침상의 청결이니까 우리 침구의 선택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그럼 이불 있잖아요. 이불은 따뜻하고 가볍고 보습성이 좋은 제품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양모 같은 거 따뜻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얘는 조금 잘 아셔야 되거든요. 우리 잠옷이든 어떤 거든 이게 땀을 흡수하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땀을 하는 게 좋지 않은 게 아니라 땀을 배출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매트리스가 땀을 흡수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땀을 흡수하는데 잠옷이라던가 속옷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땀을 흡수해야 되는데 얘는 이런 습기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습기를 배출을 하는 거여야 돼요. 그래서 얘는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매트리스는 땀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땀을 배출하고 습기를 배출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흡수성 좋은 면인 거죠. 그죠? 다음에 베개 같은 높이 있잖아요. 베개의 높이는 지금 척추랑 머리가 수평이 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척추가 이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척추랑 머리가 수평이 되게 하는 높이고, 그래서 이 폭은 어깨 폭에서 20-30cm 이렇게 높인 게 좋다고 합니다. 다음에
우리 옷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우리 밥하고 빨래하고 세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럼 여러 가지 세탁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기본 원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자의 습관과 결정 존중하고요. 다음에 우리 세탁 표시가 옷에 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드라이 클리닝 하세요. 뭐 손 세탁하세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에 따라 세탁하고요. 다음에 수선이 필요한 경우 수선하고 난 다음에 세탁하고요. 다음에 실금이나 하열이나 이렇게 건강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 아니면 우리 간호사한테 이렇게 보고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다음에 섬유의 종류, 오염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하고 다음에 오염이 너무 심해요. 오염이 너무 심할 때는 이렇게 불리거나 아니면 와이셔츠 목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 부분 세탁을 미리 이렇게 문질러서 빨아가지고 그 오염도를 갖다가 좀 제거해주고 난 다음에 세탁을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옷감의 종류나 색상, 세탁 방법에 따라 분류해서 세탁하고요. 다음에 세제도 중성 세제를 사용하는지 그냥 일반 세제를 사용하는지 적당량 사용하는 거죠. 그죠? 다음에 세탁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염이 심한 거는 불림 세탁이나 부분 세탁하고 한다고 아까 봤잖아요. 그래서 오염이 심한 거는 불림 세탁을 해주거나 아니면 우리 부분 세탁 애벌 빨래 먼저 해주고 하는데 오염이 심한 경우에 이렇게 불렸다가 해주는 거고 다음에 와이셔츠 목이라던가 소매 이 부분은 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부분 세탁하고 하면 좋은 거죠. 그죠? 다음에 본 세탁은 세탁 표시에 따라서 해주는 거고 다음에 이런 면 속옷이라던가 행주라던가 하는 건 삶으면 좋은 거고요. 다음에 탈수 시간도 조절하고요. 다음에 헹굼은 2, 3 했는데 냄새가 심하다면 붕산수에 담갔다 하면 좋다고 하고요. 다음에 건조는 햇볕에서 건조할 수도 있고 이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건 보셔야 되는데요. 뒤에 잘 나오거든요. 여러분, 흰색 면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아셔야 되는데 꼭 아셔야 돼요. 흰색 면 옷은 자연 햇볕에서 건조해요. 흰색 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합성섬유, 색상이 있는 의류.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그늘에서 건조해야 돼요. 그늘. 그래서 면 제품은 햇볕에서 건조하는데 합성섬유랑 색상이 있는 의류는 햇빛에서 건조하면 안 되고 서늘한 곳에 그늘에서 건조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니트류 있잖아요. 니트류도 되게 잘 나오거든요. 니트류 거기 이런 그늘에서 건조하는 게 아니고요. 얘 뭐냐면 채반에서 펴서 건조하는 거예요. 채반에서 펴서 건조하는 거고 청바지는 뒤집어서 건조하는 거거든요. 색이 바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 제품은 햇볕에서 건조하고요. 합성섬유랑 색상이 있는 건 그늘에서 건조하고요. 다음에 니트류 그늘에서 건조하는 거 아니고요. 채반에 펴서 건조하고요. 청바지는 물빠짐 같은 거 햇볕에 받아가지고 물빠짐 같은 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퍼 열어가지고 뒤집어서 이렇게 건조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잘 나와요. 다음에 이제 얼룩 제거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얼룩. 그러면 지금 의류에 커피를 쏟았어요. 그러면 식초랑 주방 세제를 1대1의 비율로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땀이에요. 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요. 여러분, 얘 같은 경우에 소다 있잖아요. 소다랑 주방 세제를 1대1의 비율로 담가놨다가 다음에 수건으로 이렇게 두드리면 땀 그게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스며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커피는 똑같이 주방 세제한테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커피랑 다음에 땀이 있잖아요. 그럼 둘 다 뭐는 들어가냐면 주방 세제 들어가잖아요. 그럼 커피는 식초랑 주방 세제고 얘는 소다랑 주방 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둘 다 1대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우리 립스틱이에요, 여러분. 립스틱은 화장품이잖아요. 화장품이죠. 그럼 우리 화장품 지울 때 뭐로 질러요? 크렌칭 폼으로 지우잖아요. 그러니까 크렌칭 폼을 하는 거 좋은 거고요. 다음에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수. 다음에 튀김 기름 같은 경우에는 주방용 세제.
다음에 이거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혈액이나 체액은 단백질 성분이라서 더운 물하고 만나면 응고돼서 달라붙어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찬물로 먼저 닦고 그 다음에 더운 물 다음에 찬물 하면 틀린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 얼룩 제거 방법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세탁하고 난 다음에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탁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의복 잘 개서 정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잘 정리해 주는데 건조가 끝난 의복류는 우리 용도별로 분류해서 넣으면 편하고요. 다음에 사용 빈도가 적어요. 적은 거는 수납해 두는 게 좋고요. 다음에 수납 장소를 기록해 두거나 겉에서 봐도 알기 쉽게 해주고요. 다음에 우리 수건 같은 거 정리해서 이름표 붙여 놓고요.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매일 사용하는 의복류나 물건은 우리 침대 옆이나 아니면 우리 앞쪽에다가 이렇게 서랍 같은 장에 있다 그러면 앞쪽에서 이렇게 쓰기 편하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죠? 다음에 우리 다림질이 필요한 옷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림질 표시 기호에 따라서 몇 도씨로 하세요. 그런 그 기호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호에 맞게, 표시 기호에 맞게 해주는 거고, 앞으로 나갈 때는 뒤에 힘을 주고, 뒤로 보낼 때는 앞에 힘을 주고요. 다음에 습기가 남아 있으면 구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말려주는 거고요. 다음에 수분이 필요한 다림질에는 먼저 분무기로 해주고 그 다음에 해주는 게 좋고, 다음에 풀 먹인 거 있잖아요. 풀 먹인 거를 할 때는 다림질 할 때는 천을 깔고 다리는 게 좋다고 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에 다림질까지 했어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보관하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보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로 된 거는 해충의 피해를 입기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해충의 피해나 곰팡이에 의해 손상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2시간 이상 직사광선을 쏘이는 게 좋은데, 우리 면제품을 쏘이는 게 좋은데, 우리 아까 뭐라고 했냐면 합성섬유나 우리 색상에 있는 의류는 그늘에서 보관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니트류는 채반에 펴서 보관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청바지는 뒤집어서 이렇게 말려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오래된 보관으로 인해서 장마로 인해서 의류나 침구가 눅눅해졌대요. 그러면 건조하고 맑게 갠 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다시 한번 말려주는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맑은 날이라도 비가 그친 후에는 습기가 올라오므로 바람을 쏘이는 데는 적합하지 않고요. 다음에 우리 방습제 넣잖아요. 양복장이어서 방습제. 그러면 습기 방지할 수 있고요. 다음에 방습제는 실리카겔이나 염화칼슘 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얘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음에 우리 실리카겔 같은 경우에는 흡수하면 색깔이 분홍색으로 바뀌어요. 근데 분홍색으로 바뀌는데 얘를 다시 건조시키면 다시 청색으로 바뀌고 재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분홍색일 때는 말려면 다시 청색으로 이렇게 바뀌면 다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아까 모섬유 같은 거나 견섬유 같은 경우에는 해충의 피해를 받기 때문에 뭐를 넣어서 보관한다 그랬냐면 방충제 넣어서 보관한다고 했고요. 다음에 방충제의 종류가 우리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2가지 이상 이렇게 섞어 쓰는 게 아니라요. 이런 방충제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씩만 사용하는 거지 섞어서 사용하는 거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방충제는 공기보다 무겁거든요. 그래서 아래에 있으면 얘가 이 방충제가 공기를 뚫고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충제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공기를 뚫고 올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디에 싸야 되는 거냐면 천이나 신문지에 싸가지고 위쪽에 둬야 돼. 위쪽. 아래쪽이면 타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공기를 이겨서 이렇게 올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위쪽에 보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세탁물 표시 기호도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쉽거든요. 굉장히 쉬운데 다시 우리 얘도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되게 쉬워요. 보세요. 얘가 세탁기 표시죠. 얘가 세탁기 표시거든요. 그럼 이런 세탁기 표시가 있으면 세탁기로도 세탁이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다음에 손빨래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탁기 표시가 있으면 물로도 세탁 가능하고요. 이게 95도씨 물로 세탁하라는 거고, 얘 40도씨 물로 세탁하라는 거고, 얘는 30도씨 물로 세탁하라는 거고요. 둘 다 이거는 뭐예요? 세탁기 가능, 손빨래 가능. 세탁기, 손빨래 가능. 다음에 얘도 세탁기, 손빨래 가능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95도씨니까 뭘까요? 100도씨에 가깝잖아요. 삶을 수 있다는 거고요. 다음에 얘는 아무런 세제 없잖아요. 그런데 얘 뭐예요? 중성세제로만 이렇게 닦으라고 하는 거죠. 그죠? 다음에
다음에 우리 이런 표시는 뭐냐면 이런 표시는 반드시 손세탁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까 얘는 손세탁도 가능하고 세탁기도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얘는 반드시 손세탁만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탁기로 세탁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30도씨 물로 하라는 거고 중성세제로 하라는 거죠. 얘는 X 표시 있죠. 그러면 물로 세탁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죠? 다음에 이제 말릴 때 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얘는 옷걸이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에 넣어서 건조하라는 건데 이런 표시가 있으면 그늘에서 건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옷걸이에 걸어서 햇볕에 건조하세요. 이런 표시가 있으면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 건조하세요 하는 뜻입니다.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야지 뭐냐면 그늘이거든요. 그럼 뉘어서 하라는 거잖아요. 뉘어서 햇볕에서 건조하세요. 얘는 뭐예요, 여러분? 뉘어서 이런 표시 있죠? 그늘에서 건조하세요 라는 뜻이죠. 그죠?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얘 드라이 클리닝 하라는 거고요. 그죠? 네, 드라이 클리닝인데 석유계 그런 거를 사용하라는 거죠. 그죠? 다음에 얘는 염소 표백할 수 있어요. 얘는 염소 표백할 수 없어요. 얘는 산소 표백할 수 있어요. 얘는 산소 표백할 수 없어요 라는 뜻이죠. 다음에 볼게요, 여러분. 다음에 얘는 드라이 클리닝 하지 마세요. 그죠? 얘는 염소, 산소 표백 가능합니다. 얘는 안 됩니다. 그죠? 다음에 얘도 중요하죠, 여러분. 얘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약하게 짜세요. 탈수하세요. 얘는 짜면 안 돼요. 다음에 다리미질은 되게 쉬워요, 여러분.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이 온도로 다리세요. 이 온도로 다리세요. 대신 밑에 청 깔고 하세요. 다음에 얘는 다림질 하지 마세요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까지 뭐에 대해서 봤냐면 우리 일상생활 지원에 대해서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럼 일상생활 지원에서 뭐에 대해서 살펴봤냐면 보세요, 여러분. 일상생활 지원은 밥하고요. 빨래하고요. 다음에 뭐 해주는 거냐면 청소해 주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밥에 대한 취사 파트 다 살펴봤어요. 우리 식단이라던가 뭐 그런 거 다 살펴봤고요. 다음에 빨래인 세탁에 대해서 우리 의복 관리라던가 얼룩배기라던가 그다음에 우리 세탁하기라던가 세탁에서 어떻게 건조하는 거라든가 이 세탁 표시라는 거 다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 청소가 있거든요. 청소는 뭐예요? 청소 및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까지가 이게 바로 뭐냐면 일상생활 지원인 거죠. 그래서 신체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한 간접적인 이런 활동을 바로 일상생활 지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지원 파트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외출 동행 및 일상생활 업무 대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